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너무 놀랍고 안타까운데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입니다. 대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신분 자체가 국가기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얼굴과 뭐 신변 자체가 국가기밀인데 네. 오늘 본인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국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특임단장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용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707 단장의 기자회견 중에서 정말 주목되는 게 뭐냐면 150명 의원을 되지 않도록 해라. 네.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 그 아니에요. 150명이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 정족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150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현장을 국회를 장악하라. 뭐 그런 명을 하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당연히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이죠. 그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못하도록 했다. 네. 요게 내란죄의 그 구성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 체포를 왜 했는가?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포를 명했다. 네. 우원식 사회를 못 보게 하고 한동훈과 이재명 여당과 야당의 대표로서 그 의원들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키퍼슨들을 이 체포를 했고 그다음에 150명이 안 되도록 또 현장을 그렇게 장악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증언이 중요한 게 지금 일단 본인이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투입됐는데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서 안규백 의원을 보고서 원래 이제 지시 같으면 끌어내야 되는데 자기가 길을 비켜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707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김정은 목을 따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부대를 동원했고 대통령이 직접 또 전화를 걸어서 707 어디쯤 와 있냐 뭐 이런까지 확인했다니까요. 그렇죠. 전 참 이 부대원들에게 받지 못할 일을 한 게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오늘 뭐 본인이 기자회견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저분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나요? 네. 아니 수사를 받으면 어차피 소환이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거를 다 이실직고로 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인 사람이 얼굴을 저렇게 그냥 TV로 다 생중계됐잖아요, 저게. 저게요. 지금 군이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반 보면 지금 뭐 특전사 사령관이라든지 아니 그 김병주 TV 나가서 또 뭘 하잖아요. 그 특전사 사령관이 그러니까 저 밑에 저 단장도 저러는 거 아니에요. 네. 군 기강이 완전히. 정말 참 저는 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의장에게 당시에 이제 오물풍선과 관련된 원점 타격 관련된 계획을 이야기를 하니까 합참 의장이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욕설을 하면서 뭔가 이제 합참 의장을 압박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찰에서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이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북한에서 날라오는 오물풍선을 그거를 조준 사격을 해서 그래서 남북 간의 국지전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지금 뭐 평양에 그 무인기 드론 보낸 거 네네. 그게 또 뭐 김영현의 지시였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주장도 나오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됐던 그 무인기 드론이 됐던 이게 만약에 사실로 되면은
이게 내란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네. 이게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이런 발상까지 했을까라는 저는 정말 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제가 이거는 뭐 야당에 그냥 뭐 공세겠다라고 취급하면 좋겠지만 만약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옛날에 이제 뭐 북풍 공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북풍공장.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그렇죠. 이회창 네. 인가요? 북풍 공작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이제 지금 국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뭐 등장하는 사람이 뭐 흑금성 이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판문점 인근에서 뭐 무력 시위를 해주고 그러면 네. 한국인들의 이제 안보 의식을 자극시켜서 한나라당 이회창 죄송합니다 대선 후보에게 좀 더 표가 많이 몰리지 않겠는가 이게 뭐 신북풍 공작해고 그때 뭐 흑금성이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이번에 북한이 협조한 건 아니지만요. 저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그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 하면요. 이것도 역시 용서받지 못할 짓이죠. 네. 이거는 뭐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뭐 확인되거나 그런 이야기 아니라 야당의 이제 일방적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군의 이런 행태를 보면 이제 지금 벌써 군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다 업무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직 해임이 돼 있고 그렇죠. 핵심 수방사령관 뭐 등등 전부 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국민들 걱정은 이제 안보가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은 군 통수권에 대한 논란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여전히 법적으로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법적으로 있는 건 맞죠. 네. 근데 그거를요, 자꾸만 언론에서도 저는 그 언론이 뭐 해석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좀 악의적 해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적으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부정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많이 위임을 했다라는 것은 그게요 이런 겁니다.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기의 권한, 재량권을 거의 0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0으로 만들고 국무총리가 그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제 전 장관이 됐죠. 장관이 사표를 내니까 그 재가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럼 그걸 국무총리가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어제 이상민 장관이 낸 사표를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 이런 적극적 행정행위 아닙니까? 네네. 반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 권한 행사 안 하겠다는데 뭐다 하는데 지금 하여간 여하튼 법적으로는 대통령인 상황에서 이 아주 최소한의 이런 결제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개각을 한다 했을 때 지금 국무총리에게 이제 임명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뭐 헌법상에 있는 임명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거의 없죠. 그냥 대통령이 다 찍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이지 이제는 책임 총리가 되다 보니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면은 대통령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요. 당시 문재인이 뭐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했냐면 박 대통령 국군 통수권, 군 통수권 아하. 거국 내각의 총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참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전혀 다르게 이 한 입으로 두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의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또 이 군을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보니까 참 군인들이 참 결기도 없고 또 뭔가 뭐 하니까 바로 그냥 야당한테 그냥 엎드린다든지 뭐 이런 행태를 보면 참 우리 군이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느낌들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네. 특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김영현 장관 용서받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계엄군 투입됐다가 철수하는 그 과정에 보니까요. 네.
그 우리 젊은 군인들 아닙니까? 네네. 주로 이제 부사관들이지만 그렇죠. 20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민들에게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절을 하고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박수 쳐줍니다. 음. 예?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이 군인 장병들과 일반 시민들을 그렇게까지 서로 아끼고 뭐 해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예, 제압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참.